자, 오늘은 이제 11차시 교과서 34에서 39쪽에 해당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학습 목표는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감소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1학년 통합과학에서 거의 다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정도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문제 수준은 많이 올라갑니다. 신기한 일이죠. 내용 수준은 거의 비슷한데 문제 수준은 확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죠. 예, 충격량에 대해서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들을 때마다 새롭다. 네, 여러분 수행평가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표정이 수행평가 점수라 그랬죠. 언제예요? 뭐 그 질문 만드는. 질문 만드는 거 지금 나눠봤자 안 할 거잖아. 중간고사 끝나면 나눠주려고. 지금 나눠줘봤자 어차피 뭐 종이만 잃어버리고 뭐 그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예. 그리고 꼭 그 종이 안 해도 돼. 그 파일이나 뭐 이렇게 아무 종이나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미리 뭐 파일로 만드는 거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도 파일로는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충격량이 영어로 임펄서스입니다. 임펄서스. 그게 이제 라틴어로 그 뜻이 밀다라는 그 말에서 어원이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I라고 표기를 하고요. 충격량 I는 어른이 아니죠. 예. FT. 미안하다. 힘과 시간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제 힘이 일정할 때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FT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충격량은 단위가 뉴턴초입니다. 따로 충격량의 단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힘의 단위에다가 시간의 단위를 곱한 게 충격량의 단위고요. 이 녀석은 운동량과 단위가 같아요. 신기하게도 운동량과 단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격량과 운동량이 같은 게 아니고요. 충격량의 단위와 운동량의 단위가 같은 겁니다. 같은지 한번 옆에다가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뉴턴 초인데요. 요 뉴턴 대신에 요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니까 단위로 치면 뉴턴은 질량의 단위 곱하기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요 뉴턴 대신에 집어넣으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까지가 뉴턴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초가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 퍼 세컨드 제곱에서 세컨드가 하나 날라가고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질량과 속도의 단위의 곱이니까 운동량의 단위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운동량과 단위는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충격량의 단위는 요렇게 쓰지 요렇게 잘 안 쓰고요. 운동량의 단위는 요렇게 쓰지 요렇게 잘 안 씁니다. 어차피 요렇게 쓰나 요렇게 쓰나 상관은 없는데 똑같은데 충격량은 그 정의 자체가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그 정의를 살려서 보통 단위를 씁니다. 운동량도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그 정의를 좀 살려가지고 단위를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제 이게 그 오늘 하는 수업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힘과 시간을 곱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량 m을 가진 물체의 힘 F를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줬을 때 속도가 V0에서 V로 바뀌었다고 하면 운동량은 mV0에서 mV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 나중 운동량 mV 빼기 처음 운동량 mV0 하면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요게 그 통합과학에서도 배운 여러분 내용이 되겠고요.
근데 이 충격량 같은 경우에 힘이 일정한 경우에는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FT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일반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요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는요, 그 충돌 현상에서 주로 이용이 됩니다. 이 충돌 현상에서 이용이 되는 이유는 충돌 과정을 한번 잘 보면요, 여기 야구 배트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손잡이까지 그리면 완벽한 야구 배트가 되죠. 여기 공이 날라와서 부딪혀요. 야구공이 됐다 크네요. 그럼 처음에 딱 다이기 시작한 순간에는 주고받는 힘이 없습니다. 없고 이 야구공의 모양이 찌그러지면서 점점 야구공과 배트 사이에 주고받는 힘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로 찌그러졌을 때가 가장 큰 힘을 주고받는 순간이 되고요. 다시 얘가 펴지면서 힘이 줄어들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배트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이제 힘이 0이 돼 버립니다. 그걸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구공이 배트에 닿는 순간이 이 순간이 되겠고요. 배트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이 순간이 되겠고, 야구공이 최대로 찌그러진 순간이 이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충돌 시에 두 물체가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요. 이걸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충돌 시간도 매우 짧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측정하기 어려운 힘과 시간을 하나로 묶어서 충격량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야구공의 질량과 야구공의 처음 속도, 나중 속도는 쉽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측정하기 어려운 값을 한 곳에 몰고 측정하기 쉬운 값을 한쪽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식이 새로운 식이 아니고, 이 식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런 아마 통합과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뉴턴 제2법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뉴턴 제2법칙이 F는 ma였죠. F는 ma였는데요. 이거 지난 시간 했나 안 했죠? 지난 시간 운동량 보존만 했지. 벌써 정신을 잃고 있나?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고요. 이거를 풀어서 쓰면 이제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입니다.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맨 왼쪽하고 맨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양변의 델타 t를 곱하면 좌변은 충격량이 되고 우변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의 식은요, 사실 새로운 식이 아니고 뉴턴의 이 법칙의 변형된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좀 외우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러면 요 하나만 외우면 되지 왜 또 다른 식을 가르쳐 주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모르면 화가 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충돌 과정에서 이 식을 쓰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충돌 시에 측정하기 어려운 값과 측정하기 쉬운 값으로 이렇게 분리하면 충돌 과정을 설명하기가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요 식은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요 F는 뭘까요? 힌트를 줄게요. 합력입니다. 속았지? 힘은 힘인데 합력이에요. 뉴턴의 운동 제1법칙과 2법칙에 등장하는 힘은 합력입니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죠. 이게 2법칙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이 힘도 알짜힘, 합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이걸 충격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단어인데요. 왜냐면 헷갈리죠. 충격량, 충격력 비슷하잖아요. 충격량은 힘에다 시간 곱한 거고요. 충격력은 그 중에 힘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충격, 충격력, 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똑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줄인다라는 의미는 이 충격력을 줄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물체가 받는 힘을 줄이는 게 충격을 줄이는 거고요. 거기다 시간 곱한 게 충격량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힘이 일정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데 힘이 일정할 때는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도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식을 썼을 때 F를 구하게 되면 이 F는 뭘 의미하게 되냐면 평균 힘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평균 힘을 물어보거든요. 구하라고 하고 그럴 때는 충격량을 먼저 구해요.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운동량에 대한 정보로 주어져서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거나 그래서 충격량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을 알면 나머지 얘가 구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 힘이 뭐냐 하면 그 물체가 받는 평균적인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 그래프를 보면 얘가 야구공이 받는 실제 힘이거든요. 실제 힘인데 얘가 야구공이 배트에 닿아 있는 순간부터 배트에서 떨어지는 순간까지 야구공과 배트공 사이에 서로 힘을 주고받는 시간이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치면 그리고 요 면적을 알고 있다라고 치면 요 면적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면적하고 똑같게끔 충돌 시간 곱하기 힘 이렇게 했을 때 그 힘 있죠? 요 힘이 의미하는 바가 요 야구공이 받는 평균적인 힘입니다. 원래 평균이라는 것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 평균 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야구공이 대충 한 요 정도의 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힘 구하는 방법 좀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충격을 감소시키는 방법에서 이것도 아마 통합과학에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일 거예요. 동일한 두 달걀, 동일하기 때문에 질량도 같습니다. M 이렇게 같고요.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두 달걀을 자유낙하시키는데 하나는 이제 시멘트 바닥에 자유낙하시키고 하나는 방석에다가 자유낙하를 시킵니다. 근데 똑같은 높이를 자유낙하했으니까 똑같은 가속도로 똑같은 거리만큼 가면 속도가 같겠죠. 거기에다 얘는 질량도 같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 전 운동량이 서로 같습니다. 질량과 속도가 같으니까 바닥에 닿여서 충돌하기 직전에 운동량이 같고요. 바닥과 충돌하고 나면 얘는 비록 깨지고 얘는 안 깨지긴 했지만 둘 다 공통적인 점은 정지하게 됩니다. 멈추게 되니까 충돌 후 운동량은 둘 다 0이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 같으냐?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과 직후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요.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것은 곧 충격량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두 달걀이 받는 힘을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되는데요. 이 중에 요 빨간색 그래프가 짧은 시간 동안에 큰 힘을 받는 녀석이죠. 요게 이제 시멘트 바닥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면적이 S1이고요. 파란색은 이제 긴 시간 동안 적은 힘을 받는 경우에요. 방석이 찌그러지는 동안 시간이 좀 지연이 되죠.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건 방석에 떨어뜨린 경우입니다. 근데 이 S1과 S2가 어떻다? 같아요. 왜냐하면 충격량이니까.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이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요 두 개가 같습니다. 근데 시멘트는 충돌 시간이 짧고요. 방석에서는 충돌 시간이 깁니다. 파란색. 따라서 이 힘과 시간의 곱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시멘트 바닥에서 달걀이 받는 평균 흠의 크기가 요 방석으로부터 달걀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이제 충격력을 줄이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 적었습니까? 네. 다시 올로 넘어갈게요. 똑같은 걸 한 번 더 적을게요. 여기가 이제 F1 델타 T1 이거 F2 델타 T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안전장치의 원리가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합니다.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평균적으로 받는 힘의 크기가 감소한다.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충격량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면 이제 그 물체가 받는 평균적인 힘은 줄어드니까 이제 이 방식으로 이제 그 안전장치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에어백이죠. 에어백. 이제 에어백이 있으면 시속 60km로 달리다가 멈추는데요. 에어백이 있어도 멈추고 없어도 멈춥니다. 근데 에어백이 없으면은 이제 창문과 상호작용하여서 금방 멈추죠. 그런데 이제 에어백이 있으면은 에어백이 모양이 변형되는 동안 시간이 좀 지연됩니다. 완전히 멈출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충돌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을 나누어서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안전장치의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요 예를 쭉 들 건데요. 충격량은 같으나 이 충격량이 같다라는 말은 뭐가 같다는 말과 같겠습니까? 예,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으나 여러분이 아주 이제 자동적으로 충격량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하면은 충격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으나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서 충격, 그러니까 받는 힘을 줄이는 예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여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크럼블 존이라 해서 자동차 앞 뒷부분에 이제 충돌할 때 충분히 찌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범퍼를 포함해가지고. 근데 다 잘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잘 튼튼해야 돼요. 안 찌그러지고 얘까지 찌그러지면 운전자도 찌그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범퍼하고 이 앞부분은 어느 정도 찌그러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퍼는 쉽게 찌그러지는 녀석을 범퍼는 진짜 발로 차도 찌그러질 정도예요. 난 안 차봤습니다. 네. 안 됩니다. 야, 그 에어백은 이제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 급브레이크를 밟을 정도로는 작동이 안 되고요. 이게 충돌을 해서 브레이크로 밟을 때보다 더 큰 가속도가 생성되면은 그 가속도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에어백이 터집니다. 이게 함부로 터지면 안 되는 게 사실 그냥 터지면 위험하기도 해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안에 있는 화약 물질이 폭발해서 갑자기 팽창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의한 충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날 정도면 그 충격보다는 그게 없을 때의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에어백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모양이 변형되면서 이제 완전히 멈출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은 힘을 오랜 시간 동안에 나누어 받게끔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뽁뽁이도 마찬가지죠. 뽁뽁이도 이제 그 택배 물건이 이제 안 상하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고요. 건투장갑도 건투장갑 그래도 아프죠. 그다음 놀이매트 이것도 이제 푹신푹신하게 다 보면은 모양이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탄성이 있고 안전장치들이.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지? 서스펜션. 예. 이게 자동차 보면 약간 이렇게 서스펜션이 있어서 이렇게 가속 방지턱을 지나갈 때도 약간 그거죠. 약간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좀 부드럽고 기아차가 약간 좀 딱딱하거든요. 근데 그게 호불호가 갈리더라고. 딱딱한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보면. 일단 모서리 보호대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푹신푹신하니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줍니다. 안전모도 마찬가지고요. 안전모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심한 충격이 깨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오히려 깨져야지 이제 좀 더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다 어떤 일인지 알겠죠? 그 충돌 시간을 전부 다 길게 해가지고 충격력을 줄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힘은 같은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해요. 그러니까 힘을 더 오랫동안 주는 거죠. 힘을 더 오랫동안 줘서 충격량 자체를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을 늘린다는 것은 또 뭘 늘린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늘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종류예요. 포신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경우,
총신의 길이나 포신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경우하고 팔로 각종 스포츠에서 팔로우 스윙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신의 길이 길게 하는 거를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세상에서 가장 긴 포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독일에서 만든 구스타포 열차포인데요. 이거 마지노선이라고 들어봤나?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그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요 선은 절대 지켜야 된다라고 한 그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 마지노선을 뚫기 위해서 독일이 개발한 열차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포인데 너무 커가지고 그 기차 레일을 만들어서 그 기차 레일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포였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 일단 1,350톤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작하는 사람이 250명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두 개가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그 포의 구경이 800mm예요. 80cm.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지름이죠, 지름. 지름이 이제 80cm고 포신의 길이가 32.5m. 우와. 포신의 길이가 32.5m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그 사거리가 되냐면 39km. 그러니까 이제 울산에서 쏘면 부산까지 날아가는 정도. 예, 이제 요 사거리를 가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포신의 길이가 길수록 포는 어떻게 발사하냐면 이제 로켓이 아니거든요. 연료가 계속 분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 화약이 터지면서 그 포하고 포신 사이의 그 공간에서 높은 압력이 생기면서 포신 안에 있을 때만 힘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신의 길이가 길수록 오랫동안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총하고 소총하고 안에 들어가는 총알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소총이 더 사거리가 먼 이유가 이제 총구가 기니까 총신이 기니까 오랫동안 이제 힘을 받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힘이라도 오랫동안 받으면 충격량이 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서 초기 속도가 빠른 겁니다. 이게 실제 그 포탄이랍니다. 사람보다 크죠. 이게 이제 40km 날아가는 거예요. 32m를 지나가지고 32m 동안 이제 가속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그 거의 열차 더 큰 것 같은데요. 여기 모형차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포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임진왜란 때 사용된 화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그 임진왜란 당시에 그 소형하기는 좀 밀렸지만 요 대포는 더 좋았다라고 하거든요. 성능이.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제 포신의 길이가 꽤 길어가지고 안에서 이제 화약이 터지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 동안에는 이제 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거리가 머니까 이제 요걸로 이제 좀 그래도 좀 버텼죠. 어찌 보면은 그 해상 전투에서도 요 화포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걔네들이 사정거리가 되기 전에 우리는 사정거리가 되니까 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팔로우 스윙 같은 경우에는 골프나 테니스, 볼링 이런 모든 스포츠의 공통점은 이제 팔로우 스윙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경우에도 이게 팔로우 스윙을 하면 그 골프채하고 골프공이 서로 맞닿아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이제 오랫동안 힘을 주게 되기 때문에 골프공의 속도가 더 빨라지죠.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끝까지 밀어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야구 배트하고 그 공에 닿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힘을 주면 그만큼 이제 멀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힘이 부족하더라도 그 홈런을 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자세가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빨대로 휴지 날리기라는 이제 실험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 빨대 길이를 달리하고요. 그 안에 이제 휴지 같은 걸 집어넣어서 실험하는데 제가 실제로 실험했던 건 휴지를 넣지 않고 그 면봉이죠, 면봉. 면봉을 넣어서 실험을 하면 실험이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빨대 길이가 다른 두 빨대에다가 똑같은 면봉을 집어넣고 동시에 불면요. 힘은 똑같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빨대 길이가 길면 오랜 시간 동안 힘이 가해지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가지고 충격량이 커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서 더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수평 방향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뭐 그거를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약하게 불 때보다 세게 불면은 이제 힘이 크니까 충격량이 커서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서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